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비타민C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좋아해 줄 사람을 만나고 자신이 아팠던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길 위의 인문학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상주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길이의 인문학 사업은 미음안보 선조들의 삶에 따라서라는 주제로 한국 전통정원, 국악, 정조시대의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강연과 탐방, 후속 모임을 이루어지고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총 10회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한국의 전통정원, 국악,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총 강의 2회, 탐방 1회 해서 총 3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속 모임까지 해서 총 10번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길이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요, 영조와 정조의 삶을 통해서 많은 걸 이해해 봤거든요. 글로만 또는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인 이곳까지 와서 실제 건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창덕궁과 창경궁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받을 때마다 모집하는 인원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인기가 더욱 많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기 보면 저기 터널 보이세요? 저 터널 위에 길이 있어요. 원래 요 길 옆 넘어가면 종묘예요, 종묘. 그래서 왕들이 저 길을 통해서 종묘로 지나다녔던 길이에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맥을 끊어놓기 위해서 요 돌을 만들면서 끊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동안 다니지 못하다가 최근에 복원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동까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그 위로 길을 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사는 공간이고요. 자, 우리 종묘라고 하는 곳은 왕의 죽으면 신주라고 해서 여기 영혼이 깃들여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왕의 신주를 모셔놓은 종묘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가면 사직단이 있어요. 사직단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셔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 종묘 사직을 생각하시옵소서 그러죠. 그 종묘 사직이 뭐냐면 선왕들과 백성들을 먹여 살릴 토지와 곡식의 신, 바로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봤을 때 종묘 사직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제에서 끊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도나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건데, 자, 여기 여러분들 앉아 있는 데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월대였어요. 월대는 이 궁궐의 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죠, 계단이 있죠. 이게 전국에 하나밖에, 원래는 다 있었는데 일제가 우리나라 궁궐을 다 훼손하면서 여기도 고종과 순종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차가 다녔어요. 순종이 탄 차. 순종이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계단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싹 없앴던 거를 이 창덕궁을 복원하면서 이 월대도 복원했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경복궁 복원했던 거 들으셨어요? 거기에 현판하고 월대를 복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궁궐의 월대가 2개가 생긴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장소에 오셨던 부분이세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요, 아무래도 안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더라도 다치지 말아야 되니까 조심히 안전하게 보시면서 정각의 설명보다는 감정을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를 느끼고 간다면 가장 좋은 수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이제 드디어 창덕궁에 들어왔어요. 오실 때 문이 5개처럼 보이지만 3개인 거 봤어요? 네. 자, 우리 세계문화유산에 이 창덕궁만이 유일하게 등재가 됐어요. 궁궐 중에는. 왜 여기가 됐냐면 가장 자연 친화적으로 궁궐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앞에 보시면 해화나무가 있죠. 자, 이게 해화나무인데 요게 해화나무가 가지가 쭉쭉 뻗어가요. 하늘로. 이게 선비의 기계를 닮았다 그래서 선비나무 학자나무라고 해요. 또 옛날에 주나라, 중국 주나라를 보게 되면 삼정승이 이 해화나무 아래에서 나랏일을 논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궁궐을 지을 때는요, 요 해화나무를 심어 놓는 거예요. 정승들이 이 나무에서 정치를 했던 것처럼 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는 이 궁궐에 있는 해화나무는 정치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실히 강의를 들을 때는요, 가만히 앉아서 듣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서 또 나오고 실제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거의 한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 여러 번 왔더라도 알고 보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질문하실 때마다 설명하는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조전이에요. 자, 아까 전에 딱 또 잘 보셨던데 지붕 한번 봐봐요. 용마루가 없죠. 용마루가 없죠. 우리 중전이란 말을 왜 쓰냐면 궁궐에서 가장 가운데에 왕비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궁궐의 안주인, 진짜 주인은 이곳인 거예요. 그래서 중자를 쓰는 거예요, 늘. 자, 이 대조전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순종이 승하한 자리이기도 해요. 마지막 왕이 순종이 이곳에서 돌아가셔요.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겨요. 내가 나라를 빼앗긴 건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강제로 당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유언 남기고 이곳에서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요 옆에 흥복헌이라는 자리예요. 자,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 조선이 마지막으로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어전 회의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급히 달려가서 옥새를 가져다가 자기 치마 속에 감춰요. 자, 이거를 알게 된 신하들이 다 찾아와서요, 옥새를 달라고 하는데 안 내놓죠. 근데 어떤 누구도 강제로 빼앗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 기록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불명예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남자가 쿵 다가와서 순정 효왕후의 치마를 들춥니다. 그리고 옥새를 뺏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가 치마를 들추고 옥새를 가져다가 찍어서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이 진행 중인 나라죠. 근데 우리가 또 잘못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하는 흑백 논리가 좀 강해요.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일파 집안이면 다 친일파고 애국자 집안이면 다 애국자 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별개로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같은 집안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접할 때 또는 역사를 접할 때요, 단순하게 그 사람을 한 단편으로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정말 중요한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대조전에서의 설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지만 궁궐의 마지막 장소 순정이 승하하고 이 조선을 지키려고 했던 순정 효왕후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학생들한테서 진심, 뭔가 안타까움, 애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고민을 했고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체험을 하신 것 같아서 그 순간이 제일 저한테는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기류의 인문학이란 비타민 C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은 힘든 점도 있고 지친 점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참여자들의 관심이 많고 그리고 다시 더 하고 싶다는 그런 호응도 높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비타민 C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리의 인문학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제와도 상관이 있는데요. 국악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 정원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이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어서 또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가자분들도 많은 분들을 그리고 다양한 분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가지고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리의 인문행은 저한테는 인생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끝없이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길. 그 길에는 어떤 역경도 있고 또는 즐거움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 위의 인문학은 그렇지 않을까요?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좋아해 줄 사람을 만나고 자신이 아팠던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길 위의 인문학이 아닌가 합니다.